옛날 옛적 바람이 짭조름한 남쪽 끝 어느 포구 마을에 장돌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다. 장돌이는 마을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으로 이름이 자자했다. 아침이면 새가 울기도 전에 일어나 오늘은 바람결이 이상하니 그물은 좀 멀리 던지시오 하고 떠들었고, 저녁이면 이런 날은 매운탕보다 된장국이 제격이지요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참견했다. 사실 장돌이는 어릴 적부터 말이 많기로 유명했다. 심지어 어미 젖을 떼기도 전에 응애 대신 우엥 왜 나를 여기 두고 가? 하고 울었다는 농담도 돌 정도였다. 그의 부모는 모두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산속에서 나무를 해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 장돌이가 5살이 되던 해 큰 홍수가 나면서 부모가 모두 산사태에 휘말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장돌이를 거두려 했지만 모두들 가난한 터라 누구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 결국 장돌이는 마을 어귀의 작은 절에 맡겨졌고 절에서도 그의 수다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이 아이는 하루에 말로 밥 3그릇은 먹겠네. 그래도 스님들은 그를 내치지 않고 마당 쓸기, 나무 패기 같은 일을 맡겼다. 장돌이는 일하면서도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바람 소리에도 대답하며 놀았다. 그렇게 그는 말을 통해 세상을 위로받고 말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갔다. 그렇게 절에서 자라난 장돌이는 12살이 되던 해 산 아래 마을에 오부자 집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절에서는 그래도 아이가 몸은 튼튼하니 일이나 하면서 살면 굶지는 않겠지 하며 눈물로 그를 보냈다. 머슴살이를 시작하고서도 장돌이의 말버릇은 여전했다. 새벽마다 해 뜬다. 오늘은 날씨 맑습니다. 하고 닭보다 먼저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곧 그의 예보에 맞춰 농사일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주인인 오부자도 차마 장돌이를 쫓아내지 못했다. 물론 그가 싫은 사람은 아니었다. 일은 성실히 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발벗고 나섰다. 문제는 일하다가도 말이 많아 일이 더디다는 것이었다. 오부자는 이를 못마땅해 하며 말했다. 저 놈은 머슴이 아니라 마을 풍각쟁이야. 하루만 조용히 있으면 내가 세경을 3배로 주겠다. 장돌이는 약속을 받아들였지만 다음날 아침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다 실패하고 말았다. 그날 이후 장돌이의 세경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오부자는 더욱 그를 부려먹었다. 어느 날 장돌이는 바닷가에서 굴껍데기를 주우러 갔다가 폐허가 된 절 앞에서 기이한 노인을 만났다. 삐쩍 마른 그 노인은 허리에 삼배띠만 두르고 손엔 지팡이 대신 어망을 들고 있었다. 어이 청년, 혹 바다에서 길을 잃은 말을 보지 못하였소. 예? 말은 육지에서 뛰지 바다에선 헤엄도 못 칠 텐데요. 노인은 장돌이의 말에 껄껄 웃었다. 그대 말 많다 들었는데 말 속에 지혜도 있구려. 오늘 너에게 3가지 예언을 주겠네. 장돌이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물었다. 그 예언이란 게 뭡니까? 노인은 이끼 낀 바위처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그대는 말로 인해 화를 입게 될 것이며, 둘째, 말로 인해 복을 얻게 될 것이요. 셋째, 그 복은 2갈래로 나뉘어 그대 곁에 머물 것이요. 말을 마치자 노인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말장난 같은 예언이었다. 장돌이는 어이없어 웃으며 다시 굴껍데기를 주우러 갔다. 며칠 후 마을이 소란스러워졌다. 오부자의 금고에서 동전 한 꾸러미가 사라진 것이다. 하필 그 즈음 장돌이가 잔치에서 요즘 주인 양반 동전 냄새가 안 나는 걸 보니 돈 숨겼나 봐요 하고 농담한 것이 화근이었다. 오부자는 노발대발하며 장돌이를 도둑으로 몰았다. 증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장돌이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그는 쫓겨났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 말로 인한 화였다. 그 후 장도리는 외진 산속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새머슴살이를 시작했다. 주인은 팔순 노파였고 혼자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도 장도리는 수다를 멈추지 않았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물을 떠주며 날씨 이야기를 했고 이웃 노파에게는 물김보단 다시마가 장에 좋지요 하며 잡담을 늘어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도리는 우연히 산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구조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아이는 현령의 외아들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장도리는 관가로 불려가 큰 상을 받게 되었고 현령은 그의 인품과 기질을 칭찬하며 장녀와 혼인을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다만 떠는 머슴이 어쩌다 벼슬집 사위가 되었단 말인가. 그리하여 장도리는 두 번째 예언 말로 인한 복을 얻었다. 장도리는 현령의 딸 연하와 그렇게 혼례를 올렸다. 처음 며칠은 궁궐 같은 집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 밥상 앞에 앉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때까지 하인들의 눈치가 무척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연하는 달랐다. 그녀는 장도리에게 늘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그가 쭈뼛거리며 머리를 긁적이면 웃으며 말했다. 머슴처럼 살지 말아요. 이제 당신도 이 집의 주인이에요. 어느 날 연하가 장도리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내가 고운 옷을 입고 비단 이불을 덮는 게 불편해요? 아니요, 그런 건 괜찮은데. 다만 나는 당신이 내 말 많은 성격을 불편해할까봐 걱정이에요. 연하는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의 말은 내겐 멜로디예요. 당신이 처음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둘은 점차 서로의 세계에 스며들었다. 연하는 예절과 글을 가르쳐 주었고 장도리는 농사와 장터 물정을 알려주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부부는 말과 마음으로 천천히 한 세상을 만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약초 구하러 나간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자 술렁였다. 모두가 불안에 떨던 중 장도리가 말했다. 지난 봄 깊은 산속에서 이끼 낀 바위 밑에 흰 뿌리를 봤는데 예전에 외할아버지가 그걸 패를 씻는 뿌리라 하셨어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장도리의 말에 따라 그 뿌리를 다려 병자에게 먹인 결과 기적처럼 증상이 나아졌다. 현령은 감동에 장도리를 다시 불러 말했다. 자네의 말이 우리 고을 사람 수십 명을 살렸소.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뭐든 들어주겠소. 장도리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어릴 때 함께 자란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만석 부잣집의 양딸이 되었지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는데 관가에서 수소문해 줄 수 있을까요? 장도리가 관가에 부탁한 지 열흘쯤 되었을까? 어느 날 현령이 직접 장도리를 불렀다. 마당 한가운데엔 화려한 가마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머리엔 은비녀, 손에는 조심스럽게 접은 종이 부채를 들고 있었다. 여인은 장도리를 보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바보야, 너 정말 날 잊은 줄 알았잖아. 장도리는 그제야 그녀를 알아봤다. 그녀는 분명 어릴 적 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물장난치고 밤마다 별자리를 세던 이웃집 소녀 이화였다. 장도리와 이화는 함께 자라며 어린 시절 서로의 마음을 키운 첫사랑이었지만 큰 흉년이 들던 해 그녀는 먼 친척에게 입양되어 떠났다. 이화야, 널 다시 만나다니 꿈만 같다. 장도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늘 말이 많던 그였지만 그 순간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화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이 내 인연인 줄 어릴 적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예언 따위로 날 찾은 게 아니라 기억으로 찾은 거라 믿을래. 현령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다.
본래 이 아이는 양딸이긴 해도 이 집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그녀를 찾아준 데다 그동안의 행실과 진심을 보니 이 아이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화는 웃으며 장도리의 팔에 팔짱을 꼈다. 장도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말했다. 이제야 말이 목구멍을 뚫고 나오는 것 같네. 그러자 이화가 웃으며 말했다. 말 많아도 괜찮아. 난 내 말 속에서 항상 마음을 들었으니까.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이 낯선 혼례 행렬을 보고 웅성거렸다. 말 많은 머슴이 이번에는 만석집 양딸과 혼례를 올린다는 소문은 다음날 장터의 첫 소식이 되었다. 이후 장도리는 연하와 이화 두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것이 세 번째 예언, 복이 두 갈래로 나뉠 것의 실현이었다. 현령의 딸 연하와 만석집 양딸이었던 이화는 처음엔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하지만 둘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연하는 어릴 때부터 고매한 가르침을 받아왔기에 체면을 중시했고, 이화는 장터와 농사일에 능한 생활형 여인이었다. 하루는 된장 담그는 법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서로의 방식을 두고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둘은 각자의 방에서 따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장도리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불을 피워놓고 두 아내를 함께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말을 많이 해서 얻은 복을 둘로 나누었고 여러분은 그 복의 절반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이 나뉘었다고 마음까지 나뉘어선 안 되죠. 장도리는 각자의 추억을 꺼냈다. 연화가 처음 이름을 불러준 순간 이화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던 날. 두 여인은 말없이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장도리가 건넨 구수한 숭늉 한 그릇을 함께 나누어 마셨다. 그날 이후 두 여인은 장도리의 말 두 그릇이라 불리며 따로 또 같이 웃음과 지혜를 나누는 마을의 명물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장도리는 어느새 마을의 원로가 되어 있었다. 여전히 수다스러웠지만 그의 말은 정직하고 유쾌하며 따뜻했다. 예전엔 수다스럽다고 손가락질 받던 머슴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그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해 여름 마을 두 집안이 땅 경계를 두고 크게 다투었다. 동네 이장도 중재를 포기하고 곧 싸움이 날 판이었다. 그때 장도리가 느긋하게 회관에 들어섰다. 땅은 사람이 나누지만 우정은 하늘이 맺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반 나눠 가져도 죽는 사람은 없지만 우정을 잃으면 두 집 모두 외로워집니다. 젊은 가장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이참에 경계선을 없애고 함께 씨를 뿌려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역시 장도리 영감 말 한마디면 마을이 조용해진다니까. 세월이 더 흘러 장도리는 흰 수염을 쓰다듬는 나이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어귀에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도 소중히 써야 한단다 하고 웃으며 말을 건넸다. 아이들은 그를 말하는 나무라 불렀고 어른들은 장말이 영감이라 불렀다. 장도리의 삶은 말로 시작해 말로 이어졌으며 그 말은 사람을 모으고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온 마을이 모여 이런 말을 남겼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도 그 속 마음은 땅의 뿌리처럼 남는 법이지. 그리하여 장도리는 말 많은 머슴에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한마을의 전설이 되었다.